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세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누진세가 결국 답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제 만평의 주제입니다. 먼저 대통령 예비 후보들은 모두 다 돈을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낙연 대표는 신복지 체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즉 국민의 생활의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교육, 문화, 국가가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만들어 놓고 그 최저 기준을 점점점 올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청장은 이런 복지나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어떤 처지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등에서 3등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재명과 이낙연을 싫어라 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청장께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다면 똑같이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다음, 서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이제 다 그 공약이 똑같아요. 그거는 집값 안정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거죠. 물론 방법에 있어서는 공공주택을 강조하는 측과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누어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것 이외에 민생, 경제, 일자리, 강남북 균형, 코로나 대응, 저출산, 고령화, 거의 모든 정책이 경제에 다 가 있습니다. 공공성과 자율성, 이 두 가지 어떤 그 대립은 아닌데 그래도 이 세력 간의 어떤 그 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곳에서의 화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심지어 한일 간 해저 터널을 만들자고도 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대학 교육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역시 국가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정치인들의 그 공약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전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강조하고 계시는 기본소득 이외에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전혀 내질 않거나 아니면 국립과 사립에 적어도 그 구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재원을
투자해 줘야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수준으로 만들려면은 이 경우도 약 4조에서 매년 9조 정도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볼까요?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은 모두 돈을 쓰겠다고들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재원, 돈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증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면은 국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결국 기본소득을 무슨 배짱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다 보장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퍼주는 식으로의 복지 개념이 아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예산을 그러니까 반드시 소비해야 할 소득으로 만들어 주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게 되면 이들이 돈을 쓰게 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증세 논란을 피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제가 시장에 입 후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하게 누진세가 답이라는 거라고 솔직해질 수는 없으십니까? 이 나라의 어떠한 인물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돈은 쓰고 나서요. 그런데 증세 방법에 대해서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후보자 간의 철학이 이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누진세 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전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교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학 예산 얼추 잡고 10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아주 적게 잡아도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입시 사교육비를 소비할 필요가 없도록 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저는 퍼주기식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 수도권 중심의 학벌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를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변호사, 의사 숫자를 대폭 늘려줘 버려요. 그러면 사교육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이제 사교육비를 안 써버려요. 20조 원 넘게 돈을 안 쓰죠. 그럼 소득이 늘겠죠. 그러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박 사장처럼 버리듯이 써버리는 그 사교육비를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강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진세 때문에 걱정할 국민은요, 전체 국민의 1%, 더 적게 말하면 0.5%, 요 정도밖에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혜택을 봅니다. 거의 90% 이상이 말이죠. 만약 그들이
그 1%의 부자들이 10%까지 따질게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고 넘치는 자본을 전적 이 시장에다가 흘려 보내주는 소위 낙수 효과를 실천만 해 주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낙수 효과 그거는 완전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그리고 해외 투자에다가 그러니까 돈이 서민들한테 갈 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민들한테 돈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더 안타까운 일은 이겁니다. 이 가난한 서민들이 순진하게 부자들의 자본을 이렇게 증식시켜 주면서도 자신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저 부자의 지위에 오르를 수도 있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허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못된 버릇, 투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두 가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사교육 얘기하고 두 번째는 돈 투자 누가 얼마나 잘했느냐, 어디 부동산이 제값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공익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이죠. 적어도 말이죠, 20대 80의 구도가 30대 70의 구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대 90으로 바꿔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간단한 통계를 한번 내도록 합시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10%가 전체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6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지면은 부자들이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 100만원, 월 수입이 100만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월 수입이 1000만원 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똑같이 10%씩 세금 냅니다. 그러면 100만원 낸 사람은 10만원 내고 1000만원 번 사람은 100만원 내겠죠. 그러나 이들이 남는 금액은요, 가난한 100만원 냈던 사람은 90만원 밖에 없는데 부자인 사람은 무려 900만원의 어떤 재산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900만원하고 90만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누진세를 적용해서 한 20%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200만원 내죠? 그래도 800만원이 남잖아요. 자, 그러면 더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 1%로.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금, 전체 소득의 한 절반의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해봐요. 그럼 5천만원 가져가죠? 그래도 5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매월 5천만원씩 번 사람하고, 매월 90만원밖에 못 버는 사람하고, 기초 생활은 결국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부자인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거죠. 세금은 더욱더 부자들은 많이 내야 됩니다. 그 비율이 70대 80의 상태에서 30대 70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좀 많네요. 자, 빨리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카카오 회장 김범수 씨는 5조 원을 기부하겠다 그랬고요. 무려 5조 원을,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김복진 씨는 그 배달의 민족인가요? 이거는 5천억 원 이상,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배워야죠. 이렇게 부자들이 돈을 기부하기 시작하면 증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진세를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부자분들, 엄청나게 부자분들, 얼른 기부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김범수 회장님과 김복진 회장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기부하시려거든 빨리 해주세요. 1년 뒤, 2년 뒤에 5조 원은 5조 원보다 한 달 뒤에 1조 원, 한 달 뒤에 1,000억 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100억 원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태이니까요.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의 공약을 잘 들여다보면서 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진세만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누진세만이 그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이건근 시사 만평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